안녕하세요. 카터뷰의 이하나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QM6 퀘스트 소식을 전해드렸어요. 그리고 시승차를 너무너무 타고 싶다고 말씀드렸는데 드디어 르노코리아에서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시승차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 제가 아낌없이 시승하고 제대로 된 리뷰를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QM6 퀘스트라고 하면 QM6의 화물차 버전 LP 가스 엔진을 장착한 SUV인데요. 1열을 제외한 시트를 모두 제거하고 밴형으로 만든 차량입니다. 중형 SUV를 밴으로 만든 상당히 특이한 시도고요. 상당히 합리적인 가격과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보시는 것처럼 외관 디자인은 일반 QM6 모델하고 동일해요. 뭐만 다르냐? 트렁크 하단에 적재 용량 스티커가 딱 붙어 있거든요. 300kg. 요것만 가리면은 밴이라는 티가 전혀 안 나더라고요. 파워트레인은 1998cc 자연흡기 가스 엔진을 장착을 했어요. 140마력의 19.7 토크, 복합연비 8.7, 전륜구동 CVT 변속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차량 시승 오늘부터 시작해서 한 일주일 정도 타볼 거거든요. 첫날의 기록부터 출발하시죠. 뿅! 자, 여러분 첫째 날 시승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첫째 날은 일단 실질적인 이야기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QM6 요 차 말고 진짜 그냥 QM6를 타봤는데 걔랑 너무 좋아하다. 승차감은 거의 비슷해요. 누가 이거 가스라고 말 안 하면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탈 것 같은 딱 그냥 QM6의 승차감이라 화물인데 승용의 승차감을 느낄 수 있어요. 그게 되게 커다란 장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레이밴을 타잖아요. 약간 레이밴하고도 승차감이 좀 비슷한데 그거보단 좀 더 안정적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빗길에서 좀 덜 가벼워서 그럴 걸 수도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완전 큰 장점 앞에 보세요. 시야가 기가 막혀요 여러분. 초보 운전이다, 운전이 약간 설다, 이 차 타면 약간 자신감 가질걸요? 일단 시야도 높은 데다가 되게 넓게 빠졌어요. 필러가 하나도 안 거슬려요. 시야가 너무 좋고요. 사이드 미러가요 여러분. 완전 무슨 진짜 아기 코끼리 덤보? 사이드 미러가 엄청 커요. 그래가지고 운전하기가 되게 편합니다. 보통 이제 SUV 하면 덩치가 커서 좀 불편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얘는 SUV의 그것이 아니야. 뭔가 이렇게 시야도 되게 좋고 QM6가 워낙 디자인 되게 잘 빠진 SUV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그 디자인 그대로 가지고 와서요. 화물인데 촌스럽지 않고 화물인데 투박하지 않아요. 그게 장점인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가 첫째 날 느낀 칭찬. 자, 단점은요. 여기 컵홀더 한번 봐주세요 여러분. 이게 한정이 거, 이게 제 거거든요. 한정이는 늘 차가우고 전 늘 따뜻한 건데 꽉 차요. 이 조그만 거가. 이 조그만 게 꽉 차. 그래서 이제 컵홀더를 이렇게 대각선으로 놔둔 것 같은데 요즘 이렇게 왜 막 메가커피 이런 거 큰 거 나오잖아요. 막 1리터 커피 이런 거, 짐승 커피 막 안 돼요. 컵홀더가 조금 작습니다. 특히 이 차는 화물이라며 그러면은 장거리 운전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런 분들은 음료 큰 거 드신단 말이야. 그러면 큰 게 좀 안 꽂히고요. 다행인 거는 이제 도어 포켓이 조금 여유가 있어서 근데 또 이렇게 꽂았다가 운전할 때 이것도 불편하다고. 그래서 저는 컵홀더가 좀 사이즈가 커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리고 스티어링 휠이요 조금 익숙하지 않아요. 그립감 이런 거는 참 좋은데 손 얹기도 좋고요. 이런 낯선 버튼들이 있어. R, O 이런 거 뭐야? R 뭐야 산적 R? 라디오. O는 오디오? 네, 이렇다니까. 이게 R이 뭐지 O가 뭐지 이래가지고 결국은 설명서를 찾아봤어요. 참아 뿐만 아닙니다. 요 밑에 뭐가 있는 거야. 그래서 뭐 패들인가 이게 뭐지? 근데 심지어 이렇게 이게 땡기는 버튼, 토글식 버튼이어가지고 이게 뭐지 했는데 이게 오디오예요. 오디오 음량 플러스 마이너스 음소거 모드 오케이. 그래서 되게 이렇게 좀 약간 버튼이 낯설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보태자면 소리 들어보세요 여러분.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약간 이런
깜빡하는 방향지시등 소리도 각 제조사에 특허가 들어가 있는 제조사만의 고유의 소리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소리가 약간 좀 너무 뭔가 클래식합니다. 그래서 분명 투박함도 함께 가지고 있긴 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요. 요 외계인 대가리. 산조가 넌 이거 어때? 아, 나 이거 그만했으면 좋겠어, 이 외계인 머리. 이제 우려먹을 대로 우려먹은 이제 사골도 뼈에 골 다 빠졌을 것 같은데 요거 좀 예쁘게 이렇게 좀 해도 예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 와중에 내비게이션은 잘 잡아요. 시인성도 좋은 편이고요. 터치도 되고요. 하지만 저희가 이상하게 블루투스는 잡았는데 블루투스로 지금 음악이 안 나와서 굉장히 남매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틀 수 있는가. 네, 이렇게 해서 QM6 퀘스트 첫째 날 시승을 마칩니다. 둘째 날로 넘어가시죠. 뿅! 안녕, 둘째 날입니다. 오늘은 일단은 가스 충전부터. 안녕 여러분, 둘째 날이 밝았습니다. 지금은 아침 9시가 좀 지났고요. 저는 이제 속초가 아니지, 여기 어디냐, 고성에서 집으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한 200km 좀 넘게, 한 230km 정도 달리는 구간인데요. 제가 보니까 230km 달리니까 이 가스가 반으로 줄어요. 그래서 지금 가득 채워달라고 했고 31,000원 정도 나왔네요. 절반 채우는데 31,000원이니까 그냥 풀로 하면은 6만원 정도 대략 가스비 나오는 것 같아요. 연비는 8입니다. 와, 여러분, 정면에 보이는 게 저게 산이거든요? 와, 진짜 멋있다. 미쳤다. 바다도 좋았는데 사실 비가 와가지고 바닷가에는 못 나가봤어요. 근데 그냥 산을 보는 것만으로도 완전 멋있는데요. 확실히 이 교외로 나오는 게 의미가 있네. 안녕. 셋째 날입니다. 보시면은요, 실내가요, 확실히 좀 어둡죠. 왜 그런가 생각해봤는데 위쪽에 썬루프도 없고 격벽으로 뒤에서 빛도 안 들어오고 하니까 실내가 좀 어두운 데다가 앰비언트가 1도 없어요. 그리고 버튼에도 불이 들어오긴 하는데 미약하고 푸뚱도 없고, 그래서 사실 조금 제가 생각할 때 실내가 좀 어두운 편입니다. 그리고 실내등을 켜도 그렇게 아주 밝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제가 이 차를 출고한다면 실내 앰비언트는 좀 하지 않을까. 많이 깜깜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발밑에 동전을 떨어뜨리잖아요. 그러면 내 뱃살. 발밑에 동전을 떨어뜨리면 휴대전화 그 후레쉬를 안 켜면 못 주워요. 그 정도로 실내가 약간 어두운 게 앰비언트 라이트가 좀 필수다. 풋등을 좀 달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3일 동안 제가 이 차를 데일리로 계속 끌고 다녔잖아요. 진짜 개편해요. 필요한 짐 트렁크에 다 때려 넣고 다니기도 좋고요. 분명 화물차인데 승용차의 승차감을 가지고 있고 SUV의 편리함과 높은 시야 다 가지고 있어서 데일리로 이용하기도 되게 좋아요. 저는 타면 탈수록 이 차 엄청 땡기네요. 오늘은 엄마를 태웠습니다. 엄마한테 여쭤볼게요. 어땠는지. 엄마, 이 차 타보니까 어때? 야, 뒤트렁크가 너무 넓어가지고 김장할 때 이 차로 배추 좀 실어오자. 뒤트렁크 아주 김치 많이 시켰던데. 배추 그냥 차곡차곡 실으면 배추차. 배추 좀 실러 가자. 네, 넷째 날 시승기. 결국 엄마 김장할 때 배추차로. 일단은 어른들이 넓은 트렁크를 엄청 좋아하시네요. 저 지금 계속 뭐 실으러 와라, 뭐 태우러 와라, 엄마 심부름 엄청 하고 있어요. QM6 퀘스트는 배추차로도 좋다. 넷째 날 시승. 여섯째 날이니까요. 돈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2.0 LP SE가 2,680만원, 엘리가 2,810만원, 알리가 3,220만원, 이렇게 세 가지 트림으로 구성이 됩니다. 아무래도 벤 차량이니까 뭐 굳이 프리미어 같은 높은 등급까지는 필요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옵션 많이 안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도어 열 때는 스마트 키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여기를 이렇게 인식해서 열더라고요. 참고로 여러분, 얘 스마트 키 내가 갖고 나와서 밖에 나가 있으면 어느 정도 지나면 자동 잠금이 되는 게 특징이에요. 저 그걸 몰라가지고 감독님 차 안에 뭐 좀 갖다 줘야 되는데 감독님 와가지고 차 잠겼는데요? 아, 내가 열고 나왔는데 무슨 소리야? 자동 잠금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전동 시트인데 어느 정도 시트가 이렇게 기울어지기는 해요. 네, 요 정도 충분히 쉴 수 있을 정도의 리클라이닝은 됩니다. 하지만 요 뒤에 보시면 뒷공간이 격벽으로 완전히 뒤하고 차단되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격벽 때문에 이렇게 충분히 아주 그냥 누워서 쉴 정도의 공간은 안 나온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 차량 화물이 뒤에 있고 격벽도 막혀 있잖아요. 그래서 시야 확보가 어려울까봐 여기 룸미러, 디지털 룸미러가 탑재가 됐어요. 이거는 퀘스트 전용이고 어떤 트림이거나 기본으로 탑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격벽에다가 안전바는 여기 보시면은 뒷유리에 이렇게 안전바 있고요. 그리고 요 앞쪽에 격벽이 있죠. 요거는 여러분 제거하시면 안 됩니다. 요렇게 분리가 된 격벽과 안전바가 있어야만 얘가 규정에 어긋나지 않거든요. 그리고 평평한 바닥면이 특징입니다. 요 바닥면에 사람이 진짜 누울 수 있는지 어느 정도 공간이 있는지는 제가 내일 산적이를 불러다가 눕혀보도록 하겠습니다. QM6 퀘스트는 화물차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지금 자동차 등록을 보게 되면요. 일단 자동차 번호가 8로 시작을 해요. 그리고 차종의 소형 화물로 분류가 되어 있고요. 지금 이 차량은 제가 시승차로 가져온 거라 자가용으로 되어 있지만 화물차로 등록을 하실 수가 있어요. 화물차로 등록이 되면은 장점이 정말 많습니다. 개소세 5% 면제와 자동차세도 싸고요. 왜 그러냐? 법규상 얘가 소형 화물이잖아요. 그리고 비영업용이면 28,500원. 얘는 그러니까 지금 28,500원이 나오고요. 얘를 영업용으로 이제 등록을 하게 되면 6,600원 나와요. 기가 막히죠. 그리고요, LPG 화물차를 신차 구입하게 된 보조금이 나와요. 100만 원이 나옵니다. 심지어 나한테 노후 경유차가 있는데 요거를 조기 폐차하고 LPG 차량을 구매한다? 그러면 최대 900만 원까지 지원금이 나옵니다. 그리고 연비 제가 실제로 타 보니까요. 요즘 기름값이 올라가지고 더더욱이나 QM6 퀘스트가 약간 매력이 있는데요. 대략 1년에 15,000km 주행한다고 가정했을 때 가솔린으로 주유하면 연 200만 원, LPG로 하면 170만 원 정도의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되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아요. 일주일 동안 타고 다닌 결과 되게 많이 차이는 안 나더라고요. 그런데 미세하게나마 한 달에 대략 한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는 차이가 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6째 날을 마무리하고요. 이제 대망의 마지막 날 영상으로 고! 자, 드디어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은 몇 가지 실험을 좀 해볼 건데요. 먼저 첫 번째, 컵홀더가 좀 특이하게 생겼잖아요. 어느 정도까지 컵이 들어가는지를 보여드리려고요. 세 종류의 컵을 준비를 했는데요. 먼저 이 일반 종이컵은요. 정말 여기. 이게 되게 신기하게 일반 종이컵 사이즈로 나왔어요. 여기에 이렇게 꽂히면 되고요. 이 좀 큰 종이컵은 여기 안 꽂혀요. 얘는 진짜 딱 일반 종이컵입니다. 근데 요즘 요 컵 많이들 안 쓰시긴 하잖아요. 하지만 요 사이즈가 있다는 거 좀 특이점이고요. 얘는 그래서 요 큰 데다 하셔야 돼요. 요렇게. 자, 그렇다면 이렇게 꽂힌 상태에서 이 왕따만한 메가커피 요 큰 컵, 요게 꽂히느냐가 관건인데, 저는 안 꽂힐 줄 알았는데 이게 되더라고요. 물론 요게 이렇게 찌그러지긴 합니다. 네, 요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요렇게 꽂혀야 돼요. 그래서 컵홀더가, 이거 굳이 4개를 만들지 말고 좀 크게 2개를 만들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싸제, 요 컵홀더를 요렇게 송풍구에 요렇게 설치해서 저는 이렇게 컵홀더 연장을 했는데 얘는 또 안 들어가. 아무튼 저는 이렇게 싸제를 하나 설치해서 썼다는 거. 이 차 차박이 되느냐? 짜잔! 산조가 안녕. 산조가 누워보니까 어때? 근데 평탄한 거슬리고 하나도 없고 딱 그냥 완전 평평해. 야, 진짜 약간 침실을 옮겨놓은 것 같은데 여러분, 산적이 키가 186인 거를 감안하고 다리 한번 쭉 펴볼래? 여기가 발로 파인다? 다리를 쭉 펴봐. 근데 다리를 쭉 펴면 여기까지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걸 완전히 닫고 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다.
그러면 160이 누우면 어떨까? 완전 여유 있다. 제가 보니까 175까지가 이 안에서 도어를 닫고 차박할 수 있는 맥스 같아요. 마지막으로 제가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서 이 차에 대해 궁금한 거 있으면 올려주세요 했더니 이런 질문이 올라왔어요. 요 뒷유리 열리나요? 라고. 자, 뒷유리 열리는지 제가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앞유리가 열려요. 그리고 뒷유리 열리는 버튼도 있습니다만 뒷유리가 열리지 않습니다. 버튼이 있어서 저는 열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 열려서 좀 당황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일주일간의 QM6 퀘스트 시승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역시 차는요, 직접 끌고 다니면서 타봐야 느낌이 오네요. 이하나에게, 야, 이하나, 너 어떡할래? 살래 말래? 라고 물어본다면, 그리고 또 이런 댓글도 있더라고요. 레이벤의 대체제인가요? 현재 레이벤 차주로서 이 차를 보면 대체제 정도가 아닌데? 중형 SUV를 경차가 어떻게 따라가요? 힘도 꽤 괜찮고요. 300km라는 적재 용량도 괜찮고요. 전천으로 이용하기 좋아서 저는 회사차로 차량을 뽑는다면 이 차 딱